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시간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13일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 사용 중단을 권고했는데요. 지금까지 680만 회가 접종된 가운데 심각한 혈전증이 6명에게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는 이날 공동 성명서에서 존슨앤존슨 제약부문 계열사인 얀센이 개발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서 드물지만 심각한 형태의 혈전증이 나타난 사례 6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접종 후 혈전증이 나타난 접종자는 모두 여성이며 연령은 18에서 48살이라고 하며 증상은 접종 후 1, 2주 안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서서 존슨앤존슨사 백신 중단 권고에 정치적인 음모가 도사렸다는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명서를 보면 존슨앤존슨사가 제조한 백신의 결과물은 대단했지만 이제 그 평판은 영구적으로 훼손됐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분노할 것이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행해졌거나 FDA가 화이자를 편애하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일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FDA가 화이자사를 위해 존슨앤존슨사가 개발한 백신을 제끼기 위해 이번 사용 중단 권고 결정을 내렸다는 뜻인데요.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틀 후 화이자사와 FDA가 백신 개발 완성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들은 내가 백신 개발을 엄청나게 독촉했기 때문에 나를 좋게 보지 않았다면서 오랫동안 관료주의에 물든 FDA는 조종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식의 타격을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화이자사의 친구들이 FDA를 설득했을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FDA를 돋보이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도 썼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 정도 강도로 의문과 음모론을 제기했다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실제로 거의 700만 명에게 접종된 상태에서 1명이 사망하고 6명에게 혈전이 발생했다고 존슨앤존슨이라는 특정 회사의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했다라는 것에 의문을 품을 만도 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거의 십수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에게 큰 부작용을 일으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거의 전량 폐기시켜야 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뉴스위크지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모더나사의 백신을 맞고 495명이 사망했고 화이자사의 백신을 맞은 접종자 중 47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접종된 백신 중 3.6%밖에 되지 않는 존슨앤존슨사 백신을 불과 7명에게서 중증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중단 권고를 했다는 것은 실제로 정치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실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시킬까봐,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가 몰릴까봐 백신 개발 사실도 늦춰 발표한 FDA와 화이자사의 잔머리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슈 계속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FDA는요. 존슨앤존슨사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데노바이러스를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조지아주와 콜로라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은 존슨앤존슨사 백신 접종자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접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는데요. 또 FDA는 사용 중단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오하이오, 뉴욕,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조지아, 버지니아주 등도 알아서 존슨앤존슨사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아직 접종되지 않은 존슨앤존슨사 백신 900만의 투여분이 각 주로 배송된 상태인데요. 존슨앤존슨사는 5월 말까지 1억 회분 공급을 약속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축하기로 했던 독일 주둔 미군을 오히려 늘린다는 소식입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도 수개월 늦춘 오는 9월에나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지우기는
군사 부문에서도 여지없이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안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과 가진 공동회견에서 500명의 미군을 독일에 증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을 180도로 뒤집은 것인데요. 오스틴 장관은 독일 주둔 미군 증원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이 병력은 유럽에서 억제와 방어를 강화할 것이며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우리의 기존 능력을 증가시키고 필요하다면 싸워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이 도대체 누구랑 싸운다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단지 수백억 달러 주둔 비용을 나눠 갖겠다고 한달인 딥스테이트 관련 기업들에게만 좋은 일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독일의 방위비 분담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3만 6천 명인 주독 미군 중 약 1만 2천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는 9월 11일까지 주둔 미군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9.11 테러 발생 20주년에 맞춰 철군한다며 생색을 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래 5월 1일까지 미군 철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은 철군 계획을 4개월 늦춘 겁니다. 한마디로 쇼는 쇼대로 하고 생색은 생색대로 내겠다는 거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일 심각한 소식인 것 같은데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을 웃돌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6% 올랐고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최대폭 상승으로 이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5%를 웃돌았습니다. 2월에 0.4%보다 상승폭이 높아졌고 5개월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 0.3% 상승했고 주택 임차료와 자동차 보험료 상승 등의 이유로 최근 7개월 사이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바이든은 거의 10조 달러를 시장에 풀어도 경제는 끄떡없다, 인플레이션 걱정 없다고 말했는데 소비자들이 바보입니까? 경제학자들이 바보입니까? 제 생각에 그들 생각은 돈이 풀리면 결국 돈이 다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주식만 오른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되면 휘발유값 2배로 오르고 빵값도 고기값도 2배로 올라서 있는 건 아닌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니 걱정이 아니라 성질이 나네요. 참. 그래도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빠르게 눌러주시고요. 어제 영상이 저희가 리밋이 걸려서 광고가 뒤늦게 붙었었는데요. 시간이 좀 되시면 어제 영상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 붙은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